네, 방금 소개받은 오현옥입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온라인 투표, 블록체인 기반 투표 시스템에서 발표를 드릴 거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이제 블록체인 쪽에서 계속 연구를 해왔고, 그다음에 암호 기술인 영지증명 기술을 연구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이제 지크립트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3년 전쯤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올해 이제 2023년 CES에서 저희가 최고의 혁신상을 투표 시스템으로 받았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못 본 분도 계실 것 같고, 저희가 CES에서 최고의 혁신상을 받았다는 사실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동영상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 CES 오프닝 세레머니 할 때 저희 기술이 이제 그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3가지 중요 기술 중 하나로 해서 소개가 되었고,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CES가 올해만 투표 시스템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이메일로 연락을 받았는데 내년도 CES에서도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제 투표가 사실 우리 인류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는데도 아직도 그 솔루션이 없다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투표 시스템이 생겼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2021년도 미국 대선 이후에 투개표 불복을 해서 뭐 의사당에 들어간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똑같은 사건이 올해 1월에 브라질에서도 있었었죠. 사실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더 깨어나면서 이렇게 더 개표 결과에 또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또 의심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왜 이런 선거 시스템을 못 믿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 못 믿어서 종이 투표로 가야 된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 한데,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라든지 인도라든지 그다음에 중미, 남미 이런 쪽을 보면 많은 경우에 이제 전자 투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투표 대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05년, 그러니까 미국, 유럽은 2005년도 이때쯤에 전자 투표를 했다가 전자기기가 해킹이 당하면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으니까 전자 투표를 못 쓰겠다 이러면서 종이 투표를 많이 회귀했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시도해 본 적이 없었었죠. 그 이유가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믿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 해킹할 수도 있고 뭐 관리자가 조작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전자기기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이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투표하기 전에 브라질 대통령이 선관위에서는 전자기기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고요. 브라질 선관위에서는 우리 기기는 아직까지 해킹한 적이 없으니까, 해킹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전히 불편한 그런 종이 투표를 쓰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즌에도 우편 투표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종이 투표는 안전하냐? 사실 꼭 그렇지도 않죠. 우리나라 5, 60년대 보면 뭐 개표 중에 불 꺼지고 정전되고 이런 사건도 많이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잔민 참의원 선거 때 선관위에서 그 투표함을 분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투표함이 분실되면 원래는 이제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보고하면 이제 문책을 당할 게 두려워서 백지 투표를 막 집어넣고 그래서 넘어갔으면 됐는데, 이제 백지 투표함이 진짜 투표함이 나중에 발견이 되고 그 투표함을 불태웠죠, 선관위에서. 그래서 끝까지 잘 정리해서 끝까지 잘 태웠으면 되는데 소각장에서 안 탄 게 남아가지고 이제 내부 고발에 의해서 밝혀졌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조작이 뭐 늘 일어난다, 여러 군데 일어난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의 불신을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선관위는 아니지만 그런 큰 투표는 아니지만 비슷한 게 있었죠. 프로듀스 101. 저는 이제 아이돌 이런 프로그램을 좋아해서 물론 투표는 하진 않았지만은 관심 있게 봤는데, 나중에 이제 이것도 밝혀졌죠. 이제 팬들이 투표의 그 차이 이런 거 사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차이를 구해봤더니 일정한
숫자의 배수 관계가 있더라. 조작을 할 때 이제 똑똑하게 했으면 들키지 않았을 텐데 그냥 아무렇게나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들켰던 거죠. 사실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에 투표를 그냥 문자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투표를 했다는 얘기는 이걸 조작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여전히 현재도 문자 투표를 사용해서 뭐 아이돌 투표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 경우에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자 투표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아이돌 또는 정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작은 그런 투표에서도 여전히 조작이 존재를 하고 있죠. 올해 1월에 초등학교 임원 선거에서도 선생님이 조작을 했다가 글씨체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그거를 이제 쫓아봤더니 선생님이 조작한 게 들통나서 문제가 생겼던.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에 관리자에 의한 조작이 사실 존재할 수 있고 그게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신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학부생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교수의 트러스트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저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는데 선진국들은 대부분 사회적 그 신뢰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적고 후진국은 사회적 신뢰가 낮기 때문에 이 사회적 신뢰를 올리기 위한 장치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후진국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이게 80년대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 책에서 우리나라를 후진국의 예로 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저신뢰 국가, 고신뢰 국가라고 하는 게 뭐 문화적으로 정해져 있다? 역사적으로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지는 않거든요. 만약 문화적으로 정해져 있고 역사로 정해져 있으면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는 북한과 남한은 많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똑같아야 되겠지만 실제로 보면 북한에서는 신뢰가 낮다는 게 보통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은 신뢰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0년대 이럴 때 보면 90년대 보면 길거리에서 뭐 밤중에 돌아다닐 때 범죄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 카페에서 물건을 두고 둬도 사실 누가 이거 가져가는 사람 없고 버스에서 물건을 두더라도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게 사회적 신뢰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서죠. CCTV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보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 신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도 및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 또는 뭐 다양한 응용이 있겠지만 이런 곳에서 우리가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사실 블록체인인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이 신뢰의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을 보면 블록체인에 있는 내용은 누구나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CCTV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뭐 금융 시스템을 만든다, 투표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때 그 기록이 블록체인에 들어간다면 실제로 그게 누군가 보지 않더라도 내 내용이 공개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서 또는 뭐 다른 결과로 해서 조작해서 넣는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겠죠. 즉 블록체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디지털 시스템, 디지털 정부를 구축을 한다면 그 안에서는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불신을 완전히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투명성이 가장 큰 장점이고 사실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자동화돼서 뭔가 계산할 수 있다. 탈중화를 통하기 때문에 한 기관이 조작하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결과가 실시간으로 계속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식 거래할 때 우리가 주식을 판다고 그랬는데 실제 돈이 들어오는 건 한 3일 정도 걸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프로세스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드는데 블록체인을 쓰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든 게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저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모든 걸 처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블록체인의 장점을 기반으로 해서 과교정통부 그리고 기사에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3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 저희가 올해 CES 발표한 그 내용을 이제 선관위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참여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개발하는 그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특징을 보면 기존의 이제 투표 개표 시스템과 온라인 투표 블록체인 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고도화해서 더 많은 인원을 지원하고 더 다양한 신원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최신 보안 기술 저희가 개발한 영지 증명을 사용해서 더 검증성이 높은 그런 기술을 적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을 보시면 뭐 다양하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신원 인증, 새로운 영지 증명을 써서 검증성이 더 강화되었다. 어떻게 강화되느냐, 뭐가 달라지느냐 잠깐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투표 선관위 과제에 저희가 이제 G크립토와 그다음에 그 전에 ASI를 진행했던 인제 INC에서 참여를 해서 저희가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투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인제 INC 쪽에서는 기존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더 추가해서 유저 편리성을 증가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거와 현재 거의 큰 차이를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차이가 블록체인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성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지증명, 새로운 영지증명을 써서 더 검증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영지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다른 거냐? 아까 그 앞에서 DIF 쪽에서도 DID 설명을 하면서 BBS 서명이 이제 영지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BBS 서명이 영지증명은 맞는데 우리가 블록체인에서 보통 얘기하는 영지증명은 그런 서명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훨씬 더 복잡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영지증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블록체인에 신뢰를 얻는다는 건 누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투표 내용을 그대로 블록체인에 넣는다는 건 사실 비밀 투표라는 개념에서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투표를 그냥 블록체인에 넣을 수는 없을 거고 암호화해서 우리가 블록체인에 넣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암호화해서 넣게 되면 이게 정말 맞게 만든 투표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원래 블록체인의 장점이 확인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 암호화되어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니까 한계점이 있었던 거죠. 이것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게 영지증명입니다. 그래서 DIF에서 BBS 서명이 영지증명이다 하는 것과는 사실 좀 다른 얘기죠. 거기서는 특정한 내용에 대한 서명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영지증명은 뭔가 우리가 그러니까 개런티하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거를 그 내용을 보여주지 않고 확인시켜 줄 수 있고 확증시켜 주고 싶은 그런 암호 기술이 영지증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증명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 확인시켜 주고 싶은 걸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 투표, 암호화된 투표가 맞게 암호화되어 있고 유권자가 맞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한테 투표한 게 맞고 이런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영지증명의 투표 활용은 암호화된 투표와 그 다음에 이 암호화된 게 맞다는 영지증명을 같이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이 블록체인의 내용을 누구나 검증함으로써 몇 명이 투표하고 있고 내 투표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개표할 때는 선관위에서 저 암호화된 걸 열어서 개표 결과를 만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개표 결과가 맞다는 증명도 같이 공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나 이 모든 암호화된 투표를 합쳐서 개표하면 이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밀 투표를 유지하면서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GK 보팅의 핵심 내용이고 이 내용을 현재 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리스트에 내가 유권자이다라는 것만 증명을 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 가리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누군지는 드러내지 않고도 유한 유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면 선거 시작하기 전에 투표기를 등록을 하고 유권자가 누군지 트리 같은 거 만들고 그런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이제 투표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투표를 한다라고 누르게 되면 속의 내부에서 알아서 암호화도 하고 영지증명도 만들고 알아서 블록체인으로 가서 저장이 되고 근데 내 투표가 진짜 되는지 궁금하면 그러면 블록체인에 보면 내 투표가 저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들이 쭉 있는데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시스템에서 보면 뭐 다른 기존에 이제 개발되었던 게 있었고 저희가 이제 새로 만든 이제 영지 증명을 대체해서 아까의 그 검증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고 개표도 검증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추가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고도화하는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 구성도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기존 거와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다르냐? 기존 거에는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 그냥 암호화돼서 들어가 있고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볼 수는 있지만 이게 개표를 했을 때 정말 맞게 된 건지 그리고 이 암호화된 투표가 정말 맞게 만든 건지에 대한 것을 사실 누구나 확인하는 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영지 증명을 통해서 이 내용을 열어보지 않고도 누구나 이게 맞게 만든 암호문이고 투표고 그 다음에 뭐 2번 투표하지 않았고 그리고 개표도 맞게 되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번 그 확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훨씬 더 큰 신뢰성을 우리가 투표 시스템에 줄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존에도 이제 블록체인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 투표가 들어간 거는 확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 투표 암호화된 투표가 정말로 맞게 만든 건지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맞지 않은 걸 집어넣었을 때 그럼 개표 과정이 이걸 이제 빼버릴 텐데 그러면 이게 맞지 않은 걸 뺀 건지 이런 걸 좀 확인하는 점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만든 영지 증명을 통해서 불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본 사업은 사실 이제 시작이 6월부터 시작되어서 지금 뭐 굉장히 바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되었던 투표 시스템에 새로운 저희 GK 보팅 내용을 집어넣는 것, 그걸 저희가 이제 1차 컨버전이라고 부르는데 1차 컨버전은 이제 거의 다 완료된 상태고요. 저희가 디버깅을 좀 더 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투표 고도화 때문에 개발된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다시 또 GK 보팅을 적용하는 2차 컨버전이 이제 남아 있는데 사실 시기가 짧아가지고 2차 컨버전이 올해까지는 되겠지만 테스트 안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여하튼 이제 과제 자체는 올해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최선을 다해서 안정화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 크게 달라지는 것, 주민투표 관련돼서 현재 있는 투표를 뭐 1천만 명 이상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저렇게 되려면 하드웨어 성능이 더 좋아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인 것이 더 추가된다면 뭐 1,000만 명,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80억 정도 전 인류가 다 한꺼번에 투표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안 신뢰성 새로운 영지 증명을 써서 더 검증이 가능한 그런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실현 인증 같은 경우에도 뭐 모바일 신분증이라든지 이제 다양한 신분증이 계속 나오고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결합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고, 네, 그리고 뭐 편의성 쪽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 투표가 뭐 어떻게 보면 뭐 오랫동안 우리가 늘상 접했던 거고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투표가 가장 먼저 얘기되는 거기도 하고, 사실 암호 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가장 먼저 트라이 해보는 게 투표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쪽에 관련돼서는 뭐 과기정통부에서 당연히 이제 기술 개발도 하고 있지만 뭐 성관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사실 국가 차원에서 더 많은 이제 역량을 집중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있었는데 정당도 블록체인 투표로 해서 정당의 운영을 꾸려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해외도 있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이 되면 사실 우리가 꿈꾸는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그런 사회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투표라고 하는 게 완성이 없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디지털 직접 민주주의 초석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